네, 안녕하세요. DSRW가 아니라 DSRV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병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그 섭외 요청을 받고 처음에 좀 거절을 했었는데요. 제가 비트코인이 지금 고점 대비 한 반토막 돼 있죠. 그리고 사실 관심도 없고 저도 뭐 잘 모릅니다. 사실 비트코인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만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 그냥 좀 말씀드려도 되냐고 하셔서 된다고 하셔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금융의 미래입니다. 앞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돈 버는 얘기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좀 더 큰 그 시계열에서 좀 더 넓은 글로벌 스케일에서 앞으로 금융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90년대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비디오 대여점에서 이렇게 생긴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뭐 프로레슬링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BTS 컴백 콘서트 광화문 앞에서 했잖아요. 어땠죠?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 뭐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시청을 했죠.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랍고도 이상한 일입니다. 인터넷의 발전은 정보를 전 세계 어디에나 실시간으로 거의 공짜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뮤직비디오나 뭐 컨텐츠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유통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굉장히 뛰어난 창작자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글로벌 인기를 얻는데 최근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글로벌 인기를 얻고 있대요. 며칠 안 걸립니다. 이 반응이 실시간으로 옵니다. 근데 반면에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금융을 생각해 볼까요? 돈을 보내는데 미국에 송금을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여전히 돈이 간단 이틀 3일이 걸립니다. 수수료가 월드뱅크 자료인데요. 평균 한 6% 정도 된다 그래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도 보고 이메일도 보내고 돈도 보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모바일 경험인데요. 왜 돈만 이렇게 금융만 어렵고 비싸고 그런 걸까요? 오래 걸리고.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그 뒷단에 백엔드에는 여전히 금융 시스템은 굉장히 정교하지만 조금은 무겁고 복잡하고 비싼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뭐 비자망이라든지 뭐 스위프트, 뭐 마스터카드, 이 망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비자 카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 신용카드라는 거, 비자 카드의 업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우리가 매일같이 신용카드를 쓰잖아요. 그러면 모든 거래 기록을 잘 보관해 놨다가 그 결제일에 맞춰서 청구를 합니다. 돈을 받아가겠죠.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우리의 결제 정보입니다. 이 결제 정보가 해킹당하거나 뭐 지진이 났다고 없어져 버리면 비자 망하겠죠. 비자 카드는 이 정보들을 그러면 어디에 보관해 놓느냐? 이게 한 50년 전부터, 한 70년대부터 이 정보를 보관하기 위해서 미국 동부와 서부 그리고 싱가포르가 영국에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고요. 이 정보를 백업을 해야 됩니다. 뭐 한 군데서 전쟁이 나거나 지진이 나도 안전하게요.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와 가맹점들을 실제로 물리적인 망으로 저렇게 연결을 합니다. 광 케이블 같은 걸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왜 우리는 저 비자를 쓰면 평균 3% 이상의 그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왜 3%나 되는 수수료를 내야 되지? 물론 내가 안 내고 상점 주인이 대부분 내지만 왜 내야 되지? 우리가 인터넷 위에서 이메일을 보내듯이 돈을 보낼 수는 없을까?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 나온 초창기부터 했었습니다.
뭐 80년대, 90년대부터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 왼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메일 보내면은 보낸 메일함에 메일이 남잖아요. 근데 돈을 보내는데 내 계좌에 돈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이중 지불 문제라고 합니다. 이 돈을 똑같은 돈을 디지털은 원본과 사본의 구분이 없거든요. A에게도 보내고 B에도 보내면 큰 사고가 나는 거죠. 이 이중 지불 문제, 더블 스펜딩 프로블럼을 거의 뭐 20년, 30년간 아무도 못 푼 거예요. 아무도 못 풀었는데 페이팔을 만든 일론 머스크, 피터 틸도 못 푼 겁니다. 이 문제를 풀고 싶었는데. 근데 2008년 어느 날, 10월에 어느 날 이 일련의 암호학자들의 커뮤니티에 이메일로 이런 메일이 날아듭니다. 내가 수십 년간 누구도 풀지 못한 더블 스펜딩 프로블럼을 풀어냈다. 라고 하면서 하나의 문서를 9장짜리 문서를 첨부하는데요. 그 문서의 제목은 비트코인 어 피어 투 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입니다. 비트코인 100서고요.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 문서에 따라서 비트코인이라는 사실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인데요. 이걸 만들어서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채굴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시는 비트코인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뭐야? 라고 하면은 요즘은 대부분 많이 아세요. 비트코인 분산 원장이야. 거래를 비자가 가지고 있는 저 거대한 데이터 센터 말고 저 거래 기록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 저장해서 분산해서 저장할 수 있어. 그래서 일부가 해킹당하더라도 나머지가 안전해. 까지는 그럴싸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거래라는 거는 초 단위로 뭐 수십 건 수백 건씩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거래, 이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장부가 동일해야 돼요. 그 말인즉슨 누군가가 이 거래 기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 누가 누구냐? 이거를 한 명이 계속 업데이트하면 이 사람 믿을 수 있을까요? 자, 비트코인이 풀고자 하는 문제는 저 월가의 저 탐욕스러운 은행가들이 뭐 비트코인 100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그건 사후의 얘기지만 누군가가 그거 조작하면 어쩌지?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흔히 비유를 든 대로 뽑기를 하죠. 어떤 굉장히 그 방대한 컴퓨팅 파워를 넣어서 특정한 값을 가장 빨리 찾아내는 노드에 비트코인을 리워드로 줍니다. 처음에는 그게 한 50비트코인이었고요. 최초에는. 지금은 3.1개 정도를 주는데요. 그러니까 10분에 한 번씩 한 3억이 넘는 로또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채굴이라는 걸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채굴이라는 거 컴퓨팅 파워, 전기를 너무 많이 써. 국가 단위의 전기를 쓰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보셨을 이더리움이나 그 이후에 나온 대부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이제는 비트코인 같은 작업 증명이 아니라 지분 증명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지분을 맡기고요. 이더리움을 네트워크에 락업을 시켜두고 그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검증의 권한을 가져가고요. 거래 기록을 검증하는 권한을 가져가고 그 검증을 잘하면 리워드를 받고요. 검증을 잘 못하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DSRB 오늘 처음 서회자님은 분명히 처음 들어보셨던 것 같아요. 네, 처음 들어보셨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거래 기록을 검증하는 밸리데이터, 검증하고 리워드를 받는 밸리데이터라는 업에서 글로벌 9위, 아시아 1위를 하고 있는 밸리데이터입니다. 이더리움을 예로 들어보면 이더리움이 12초에 하나씩 블록이 생성되는데요. 저희가 100개 중에 1개를 저희가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블록에 저희 이름이 새겨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인터넷을 위해서 돈을 보낸다는 이 아이디어를 실현한 게 비트코인 그리고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별도의 망을 만들지 않고 인터넷망을 쓰니까 비용이 줄겠네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이 더 생겼습니다. 이거는 밖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이걸 알려면 왼쪽 보시면 지급 청산 결제 낯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커피를 사고 카드를 내밀면 결제되셨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엄밀하게는 결제는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점주인은 돈을 이틀, 3일 후에 받으시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 앱을 켜고 송금을 하는 경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한은행 앱을 켜고 하나은행으로 돈을 보냈는데 돈을 보낸 이 시점에 이 거래 기록은 A가 B에게 5만 원을 보냈어는 신한은행 서버에만 새겨집니다. 이때는. 자, 그리고 밤 12시가 되어서 은행 앱을 켜면 뭐 서버 점검 시간입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뜨죠. 이때 모든 은행은 서버를 내리고 셔터를 내리고 양 서버의 거래 기록을 대조합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을 걸 상기하고 넌 나에게 500억 줘야 돼. 나는 너에게 510억 줘야 돼. 500억은 까고 내가 내일 10억 보내줄게. 두 은행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 단계가 청산이고요. 다음날 실제로 한국은행에 연결된 당좌 계정 사이에서 돈이 이동해서 채권 채무 관계가 해소되는 게 결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 결제를 해도 이틀, 뭐 해외 송금을 해도 이틀, 3일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블록체인은 이 거래 기록이 이 인터넷 네트워크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새겨지면서 지급 청산 결제가 하나의 행위로서 완결됩니다. 원자적 결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것인데요. 자, 이 원자적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 글로벌 스케일에서 굉장한 파괴력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해외 송금을 할 때는 뭐 외국한 은행 그리고 상대국의 은행, 상대방이 거래하는 은행, 뭐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월렛에서 월렛으로 인터넷망을 타고 돈이 실시간으로 이동을 합니다. 수수료 훨씬 싸고요. 실시간으로 가고 송금이 되는 것도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예전에 뭐 수출 대금 받을 때도 명절이 끼고 이러면 뭐 열흘 뭐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왜 이렇게 많은 뭐 코인 아니야?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코인이기는 한데요. 코인이라는 거는 그 거래 수수료 혹은 저희 같은 검증 리워드를 주고받기 위한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본질은 인터넷 위에서 가치를 주고받기 위한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들은 서로 뭐 더 나은 보안성, 확장성, 뭐 더 낮은 수수료 등을 앞세우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네트워크들이 있는 건데요. 이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서 서클, 전 세계 2위 스테이블 코인사는 CCTP라는 기술로 이 사이에서 가치를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 세계 유일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테더입니다. 이 테더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다 그래요. 재작년에는 매출이 훨씬 많았습니다. 훨씬 많았어요. 10조가 넘었었는데요. 작년만 해도 7조가 넘는 매출을 올렸다고 하네요. 직원 수가 근데 150명이래요. 1인당 매출이 한 500억 된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하이퍼리퀴드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죠. 하이퍼리퀴드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실제로 주식 거래 같은 것들을 주식 거래는 아니고 명확하게는 무기한 선물 거래인데요. 파생 상품 거래 같은 걸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젝트인데 뭐 굉장히 똑똑한 뭐 스탠포드 수학관하고 이런 친구들 11명이서 만든 팀인데 작년에 1조를 넘게 벌었습니다. 직원 1인당 1,100억씩 매출을 냈다 그래요. 마지막 번 골드만삭스 전 세계 최고의 금융그룹인데 직원 1인당 매출 이것도 어마어마한데 1인당 18억 앞에 두 개랑 비교하니까 초라해지네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은행하면 떠오르는 전통적 은행을 생각해 보면은 멋진 건물 그 안에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은행원이 생각나시죠?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캐펙스, 오펙스 관점에서는 굉장히 비싼 인프라거든요. 자,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지점 뭐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자, 이 영업 채널을 온라인으로 옮겨왔습니다. 훨씬 더 운영 비용이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뒷단의 인프라는 여전히 거대한 서버, 이 개발자들이 수천 명
있어야 되는 그런 뒷단에서는 또 여전히 무거운 캐펙스 오펙스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글로벌을 하나로 잇고 있는 이 온체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똑같은 은행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이건 저희만의 상상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은행업 인가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장 먼저 은행업 인가를 받은 에레보로뱅크, 그 피터 틸, 팔란티어,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틸이 주요 투자자로 나섰는데요. 에레보로뱅크는 처음부터 실리콘밸리뱅크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파산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AI라든지 방위 산업이라든지 로보틱스 같은 이 혁신 산업에 더 빨리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다음 세대 은행이 필요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에레보로뱅크인데요. 에레보로뱅크는 처음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설계가 됐다라고 합니다. 저희도 같은 컨셉의 웹3 네오뱅크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전 세계 유동성을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문제를 풀고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트워크를 검증하는, 운영하는 이 영역에서는 글로벌 탑 10에 있고요. 한국에서는 2024년에 가상자산 사업자 커스터디 라이센스를 발급받았고요.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지금 월드뱅크랑 협력해서 아프리카 지역의 금융 인프라를 수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클과 협력해서 이제 서클민트라는 USDC를 유통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삼성넥스트, 네이버 D2 하나증권 이렇게 좋은 주주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러면은 제가 이 회사에 합류하게 된 이유가 저는 2년 전에 합류했는데요. 저희 창업자인 김지훈 대표가 저랑 공동대표를 하고 지금 뉴욕에 가 있는데 처음 만난 날 4년 전에 자기의 꿈은 블록체인 기술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융 인프라를 깔아줘서 그분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송금과 결제, 기본적인 금융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제가 너무 감동 받았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작년 2월에 같이 처음으로 김지훈 대표랑 마다가스카르라는 아프리카 국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이유는 이 월드뱅크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였고요.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전 세계에서 30몇 대 1을 경쟁을 뚫고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마다가스카르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조금 들어보셨죠? 바오밥 나무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정말 가난합니다. 1인당 GDP가 한 530불 정도 된다 그래요. 전 국민 아이디를 신분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70%,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은 성인 중에서도 80% 이상, 스마트폰은 전 국민의 한 15%, 20% 정도 있고요. 모바일 머니, 핀텍 이런 거 떠올리기 힘든 그런 나라입니다. 자,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월드뱅크는 이런 고민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돈을 부어줘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돈이 가지 않습니다. 누군지 신원을 확인할 수 없고요. 이 사람들은 은행 계좌도 없고요. 인터넷이 터지지 않으면 어떤 이런 모바일 인프라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정수급 이런 문제들 너무 많았고요. 저희는 이런 문제를 블록체인으로 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가보니까 너무 열악한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정전이 되고요. 인터넷 안 터지는 건 당연하고요. 자, 인터넷 어떻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저희 엔지니어들이 가서 한 달간 스타링크도 연결해보고 이렇게 블록체인 노드를 띄울 수가 있나?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파견을 다녀왔는데요. 그 결과 작년 4월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마도 마다가스카르 역사상 처음으로 블록체인 블록을 코스모스 허브라는 블록을 마다가스카르에서 생성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가능하겠다. 그리고 정말 수많은 필드 테스트를 했는데요. 그 내용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은 저희 엔지니어들 지금도 비행기 타고 마다가스카르 가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금 월드뱅크에 현지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분들 저희 한국의 한 60년대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아마 이분들에게는 정말 최첨단 기술일 겁니다. 자, 신원인증을 해야 되는데요. 이분들 오셔서 지문을 찍고 자기 정보 넣고 사진도 찍고 저희가 뭐 지문 인증, 혼체 인증, 뭐 페이스 인증 이런 다양한 옵션을 넣어드렸고요. NFC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이렇게 NFC 카드를 하나 발급받으면은 여기 이제 15,000 15만 아리아리, 15만 아리아리. 이게 한국 돈으로 한 4, 5만 원 되는데요. 이분들에게는 거의 한 달간 벌이에 가깝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분들 할당을 해드리고 나면은 이걸로 비료도 사실 수 있고 뭐 농기구도 사실 수 있고 그럽니다. 이분들 이걸로 1년 농사 지으실 수 있고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이 가고요. 이전에 종이 바우처로 할 때는 상인분들도 돈 받는데 6개월 걸리셨대요. 저희가 조금 뭐 프로드나 이런 것 좀 걸러내고 나서 이틀 만에 돈을 드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기술적으로는 사실 은행 계좌로 쓸 수 있는 디지털 월렛이거든요. 단순히 바우처, 보조금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돈도 갈 수 있고요. 뭐 이걸 신원인증 아이디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똑같은 것을 아프리카 전역으로 수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 현장에서 정말 만나보면은 되게 이분들 너무 감사하시고 이분들 이 5만 원 충전받기 위해서 트럭 한 대에 30명씩 40명씩 타고 몇 시간 걸려서 오시거든요. 받아가실 때 너무 고마워하시고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런 걸로 뭘 하려고 하냐? 자, 저희가 생각한 문제는 이런 겁니다. 한국, 일본, 뭐 미국, 뭐 우리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유동성이 넘쳐서 고민이잖아요. 앞에서 하신 얘기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물가가 오를 것 같고 금리 언제 올려야 돼? 뭐 집값 너무 올라. 이분들 유동성 돈이 가장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왜 이 지구 반대편으로 돈이 가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론상으로는 그렇거든요. 옛날에 학교에서 경제학 배울 때 생각해 보면은 돈은 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유동성이 가장 부족한 곳으로 흘러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사이에 어떤 장벽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금융 인프라가 풀지 못한 어떤 그런 문제들을 저희는 지금 풀고 있고요. 그게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자, 한국의 은행에서 그런 생각 저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저 마다가스카르 농부들이 쓸 수 있는 저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돈을 보낼 수 있을까? 뭐 우리가 은행, 증권, 뭐 자산운용사 아직 뭐 그런 것들 한국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는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 은행 시스템과 연동돼서 스테이블 코인, 저희는 온램프라고 부르는데요. 온체인으로 돈을 가치를 올려서 지구 반대편으로 실시간으로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넘길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고 있고 저희가 DSRV 포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런칭 직전에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저희가 웹3 네오뱅크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리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금융의 미래입니다. 정말 이런 미래가 올지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겁니다. 저희가 넷플릭스를 켜면은 사실은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컨텐츠가 올라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미국 작품, 뭐 남미 작품, 뭐 홍콩, 일본, 뭐 중동 작품들을 인도 작품들을 그냥 리모컨 하나로 선택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미국 주식은 뭐 그래도 저희가 좀 접근이 가능하죠. 혹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식 그분들 만나보면 되게 사고 싶어 하시거든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 K-팝, 뭐 두바이의 부동산, 뭐 베트남의 뭐 공장
실시간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어떻게 올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미래에는 전 세계 유동성이 조금 더 자유롭게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유동성이 더 필요한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벌써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뉴스에서 보셨나 모르겠지만 코인베이스나 로빈훗에서 슈퍼앱이라는 거를 요즘 내놓고 만들고 있거든요. 로빈훗이나 코인베이스 앱에 들어가면은 뭐 크립토 자산, 뭐 비트코인, 이더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주식 자산들이 토큰화된 형태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미 뭐 SEC 나스닥에서 미국에서는 올해 10월부터 1000개가 넘는 상위 1000개 주식을 토큰화해서 실제 거래를 테스트가 아니라 실제 거래를 올해 10월부터 런칭을 합니다. 저도 이제 토큰화된 형태로 뭐 테슬라라든지 뭐 아마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정말 마다가스카르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도 이런 금융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저희는 이런 분들에게 그런 금융의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나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만들어둔 디지털 아이디가 있거든요. 자, 이건 나라에서 마다가스카르 정부와 같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를 가지고 신원을 인증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프리카에 저도 이제 뭐 굿네이버스나 이렇게 돈 내서 예전부터 10년 넘게 돈을 한 달에 얼마씩 냈는데 돈이 정말 그 사람에게 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블록체인이 좋은 건 그런 겁니다. 실제로 투명하게 거기에 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자, 이 사람은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 나라에서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농부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농부 6분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신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6분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런칭을 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냐면 마다가스카르의 1등 수출품은 바닐라 빈입니다. 전 세계 거의 많을 때는 80% 수출량의 80%를 마다가스카르에서 바닐라 빈을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바닐라 빈은 굉장히 비싼 작물이기 때문에 너희가 한 $1000 정도만 빌려주면은 우리가 이걸로 잘 농사를 지어서 갚을게. 어디에만 쓸 거야라고 등록을 합니다. 이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로 온체인이 올라가고요. 이 외에는 다른 사용처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런 걸 하는 기능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하나의 상품이 된 겁니다. 대출 상품이 된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채권이 된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웹3 네오뱅크라는 하나의 플랫폼 위로 올라갑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건 꼭 저희가 만든 앱일 필요는 없고요. 한국의 뭐 토스라든지 다른 뭐 증권사 앱이라든지 여기에서도 마다가스카르 농산물 바닐라 펀드가 올라올 수 있는 거겠죠. 자, 승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나 로빈훗 앱을 켰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상품이 있나? 뭐에 투자하나? 뭐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 투자 보다 보니까 마다가스카르 바닐라 펀드 뭐야? 들어가 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1년 수익률이 12% 투자 의사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자체는 USDC를 통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으로 실시간으로 농부의 월렛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미친 글로벌 임팩트가 앱에 표시가 되죠. 뭐 가상의 시나리오이지만 저희가 실제로 만들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는 이걸 위해서 이제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소액 대출 라이센스를 받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구 반대편에 마다가스카르 농부는 돈이 들어오셨죠. 이제 이 돈을 가지고 $1000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분에게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종자를 사서 뭐 비료를 사서 뿌리고 기르고 수확을 해서 자, 수출 상인에게 잘 선적을 했습니다. 선적을 하고 났더니 농사 너무 잘 되신 거예요. $10,000라는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자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120를 갚고 났더니 $8,880라는 큰 돈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또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분의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대출을 상환하고 났더니 신용 점수도 올라갔고요. 대출 한도도 상승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현재에서 이런 서비스를 대출을 받고 있을까요? 못 받고 있거든요. 제가 갔을 때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이제 이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돈이 생겼어요. 이분이 굉장히 6명이 나눠도 1인당 1,000불이 넘는 굉장히 큰 돈이 생겼습니다. 이분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투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사서 DSRV의 스테이킹이라는 행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분 증명의 검증에 맡기고 1년에 한 3% 정도 이자를 받아가시는 행위거든요. 저희 고객이 되셨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토큰화된 테슬라 주식을 삽니다. 스페이스X 주식을 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현지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마다가스카르 법정 화폐 아리아리로 바꿔서 현지에서 또 결제도 하고 월세도 내고 하실 겁니다. 어떠세요? 마다가스카르 농부가 정말 그 가난하시던 분들이 저희의 서비스를 통해서 테슬라라는 미국의 첨단 기업의 주주가 되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금융의 미래인데요. 이 얘기를 똑같이 얼마 전에 그 블랙락의 CEO인 레리 핑크가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이런 대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크립토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이 자산의 토큰화가 가진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깨달았고 모든 자산이 토큰화돼서 이렇게 온체인 인터넷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마찰 비용과 거래 비용이 줄어들고 모두가 투자를 모든 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의 민주화라는 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동이 있었고요. 저희가 하는 일도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유동성에 접근하고 대출을 받아서 비즈니스를 만들고 저축을 해서 투자를 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전 세계 83억 인구에 만들어주고 있는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을 재분배하고 언뱅크드 인구에게 금융의 혜택을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팀 DSRV의 서병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